네, 저는 저기 브라운에서 논리완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논리완성하고 구문독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 것은 우리 브라운에서는 수업을 이렇게 한다. 수업 방식하고 기본적인 어떤 것과 그리고 뒤에 보시면 혹시 프린트 받으셨습니까? 뒤에 보시면은 받으셨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브라운의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잠깐 그 수업에 앞서서 브라운 시스템에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브라운 이제 그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냥 보통 과정, 지금까지 이제 있는 과정하고 두 번째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는데 노예 제도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독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브라운의 교재 중에서 빨간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검정 책이 있고 그래서 빨간 책과 검정 책을 5월 달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위서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맞는 말입니다. 그게 원래 과정이거든요. 근데 노예 제도는 좀 달라요. 달라서 1월 달부터 공부하시면 1월 달 한 달 동안에 빨간 책 단어 개수가 한 3,300개쯤 되거든요. 그걸 끝내셔야겠습니다. 노예 제도, 노예 반은 그리고 2월 달에는 검정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어 개수 한 3,300개쯤 되거든요. 그것도 한 달 동안에 끝내야 되고 위서밋 같은 경우는 3월 달 시작해서 4월 달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까지가 위서밋 전체 다 끝나는 과정이다. 근데 보통 학생들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3,000개를 어떻게 암기할까? 보통 이제 그 수능 시험 보면 그 뭐죠? 한 1,800개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잖아요. 필요한 거. 근데 이제 수능 볼 때도 내가 암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 브라운에서는 가끔 가다가 1년에 1년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그 한해종 아시죠? 제가 예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선 한해종 그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만 해요.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브라운 학생들은 하루에 단어를 200개씩 암기한다. 또는 뭐 300개씩 암기한다면 학생들은 그 대체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200개, 300개를 암기하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럼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노예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노예제도에서는 이제 단어가 먼저 그 보통 반보단 거의 속도가 2배에서 한 3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 점이 좀 다르고 두 번째는 노예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따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그 상태, 실력에 따라서 학원에서 추천을 합니다. 교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갖고 계시면 그걸 보시면 되겠고 만약 없으시면 학원에서 추천하는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은 수업대로 나가고 따로 교재를 추천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맨투맨이라는 책을 많이 봐요. 맨투맨은 이제 기초, 기본, 종합이 있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그걸 보고 외부 교재죠. 그거 말고 다음에는 이제 토플, 다음에는 이제 GR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편입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타임지나 뉴스위크를 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예제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어휘와 문장 구조 파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지정한 것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외부 교재를 보느냐? 브라운 교재를 보지 않고 또 브라운 교재는 전부 다 수업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혼자 공부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죠. 바로 외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재를 추천하면 같이 보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하루에 이제 노예반 같은 경우 하루에 이제 200개 정도 단어를 처음에 공부합니다. 200개씩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면 한 1,400개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일주일 동안 1,400개를 이제 암기하고 통과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같은 경우도 범위를 정해주면 이 범위 또한 이제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2달 과정,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2달 과정이 노예제도인데 만약에 노예제도가 아닌 다른 코스라면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 공부할 동안 되게 어려운데 이 끝나고 나서 결과치를 보면 결과치가 매우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예제도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람들 중에서 보통의 반을 들어갈지 불안해서 이제 공부하신다면 노예반을 들어갈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없다 싶을 때는 노예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노예 제도 반이 있고 그냥 그 노예 그 뭐죠? 그 카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예 제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약 이것을 못 해봤을 경우에 못 해봤을 때는 노예가 해방돼요. 노예가 해방되면 이제 반에서 이제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게 되겠죠. 하지만 노예 제도가 아닌 다른 반 같은 경우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쌤들이 격려하시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고 이 노예 제도는 격려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해방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 되게 많이 부담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학생 중에서 그 저하고 이제 그 노예 반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가 그 암기를 했어요. 이제 테스트를 이제 나고 하는데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리면 빨간 책의 단어 개수가 3,300개라고 했잖아요. 이걸 암기는 한 며칠쯤 걸렸을까요? 이 친구가 암기한 시간은 10일이었었어. 10일. 10일 동안 해서 다 암기를 했어요. 암기한 상태에서 테스트 통과하자마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쓰러졌어요. 이 친구가. 다시 말하면 10일 동안에 거의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한 거죠. 그만큼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운에서 공부하실 때 만약에 노예 제도를 선택하신다면 각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잠깐 프린트 볼까요? 프린트 첫 페이지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석 독해라는 것인데 이런 정도 양이라면 하루에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를 나가요. 3개에서 6개 정도 나가면 여러분들은 3개에서 6개를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하시고 끝나고 나서 시험 봅니다. 다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다 써야 되거든요. 무식하죠. 하지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법 같은 경우도 문법은 보통 코스가 2달 코스거든요. 하지만 노예제도는 1달 코스예요. 1달 동안의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이 동사 파트다 하면 그 내용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에서 2가지로 나눠지는데 통과하고 실패 있어서 만약 통과하면 그냥 가시면 되겠고 실패했을 경우는 암기할 때까지 계속 있어서 통과를 하고 나서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업 자체가 문법 수업이고 만약에 분석 독해 수업이라면 이 분석 독해 같은 경우는 한 3개에서 6개 정도를 지문을 다 암기하고 나서 또 갈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 노예제도의 노예반에 들어간 학생들이 결과치가 매우 좋습니다. 보통 이제 만약에 10명 수업 들었다면 그 중에서 7명 정도는 탑7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3명 정도는 나중에 이제 중위권 대학교나 그중에 1명 정도는 또 탈락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작할 때 1월달 공부했을 때 2월달로 넘어가는 경우는 저희는 그 노예반 같은 경우는 재등록이 거의 100%거든요. 그 중에서 재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노예가 해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그런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되게 그 뭐랄까요? 처음에는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강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2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힘이 좀 동력을 잃게 되어서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에서 이제 그럴 때 뭐가 있냐면은 노예 상담이라 죄송합니다. 진로 상담이 있습니다. 이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죠? 그 풀어졌던 마음 다시 또 이제 다잡고 하는데 그 진로 상담 같은 경우는 노예반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는 그런 거 했었죠. 뭐 인적성 검사, 뭐 직업 검사. 근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아주 자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다 씁니다. 보통 이제 A4 용지로 한 5장에서 한 10장 더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다 씁니다. 색깔도 쓰고 뭐든 다 써요. 쓰면은 그거를 브라운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저만 읽어요. 저만 읽고 자 읽은 상태에서 이것을 외부에 보냅니다. 물론 외부에 보낼 때는 여러분들 이름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쓸 때조차도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누군지, 친구 이름 전혀 다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내면 여기서 이제 분야를 정합니다. 이런 사람의 성격은 뭐랄까 능력이라든가 평가했을 때 이런 분야가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야만 이제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생과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예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이 아니라 다 의무다. 모두 다 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뭘 할지에 대해서를 아는 것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결과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반 같은 경우는 제가 노예주인입니다. 제가 노예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노예 상담을 통해서 노예반이라면 노예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실력에 따라서 점검받을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공부하실 때 어떤 거냐면은 단어를 공부할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처음에 단어를 공부할 때 실력이 별로 없을 때는 이제 하우스 한 다음에 집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거든요. 또 하우스, 집, 하우스, 집. 뭔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쓰고 싶어요. 만족하며 할 때까지 계속 쓰다 보니까 단어를 우리가 내가 오늘 한 20개 암기했는데 하루 종일 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이것은 비효율적 방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쓰는 것이 뭐냐면은 하우스 집에서 집을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 하우스만 계속해서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암기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많이 들게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은 하우스란 단어를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러브란 단어를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쓰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가 암기할 단어가 200개, 300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내가 공부할 단어가 만약에 200개라면 1번부터 2번까지 계속 반복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 보거든. 다시 말하면 공부도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땐 항상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누구나 단어 공부하려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다가 점점 나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런 단계를 공부할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선 사람마다 좀 다르다는 게 어떤 학생은 써야 잘 되고 어떤 학생은 눈으로 봐야 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거거든. 그런데 쓰면서 하던 눈으로 하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발음할 수 있어야 돼요. 발음할 수 있어야겠고 발음하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편입 공부할 때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몇 년 전에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 있잖아요. 공무원 학원에 가서 이제 쌤이 아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영어 선생님을 하세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한 강시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뒷사람은 선생님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니터가 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되냐 이게 뭐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이게라니까 입안 말고 밑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동상 스크린 통해서 자기 수업을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이 중에서 몇 명이나 붙냐니까 몇 명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뭐 하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붙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 학생이 약간 좀 나이가 들어보는 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선생님이 친구가 걔를 불렀어요. 불러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 가고 그래서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는 언제부터 공부했냐니까 9년째 공부하고 있대요 지금. 9년째. 그 공무원을 9년째 공부한대. 그걸 딱 들으니까 뭐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그 사람한테 9년 동안 그 공무원 공부했다면 청춘을 다 날린 건데 너 범죄 행위다. 그러니까 그 쌤 그 아는 사람이 자기도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이제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9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래도 영어는 잘하지 않냐? 영어를 제일 못한다는 것이지. 9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쌤이 저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같은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공부의 신이에요. 하여튼 뭐 아마 단군 일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그 서울대학교의 법대 교수거든요. 송옥렬이라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들어갈 때도 전국 수석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전국 수석을 했었고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사시, 행시, 외시를 다 붙었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사법시험을 공부한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에 붙었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붙었죠.
근데 9급 공무원과도 9년을 공부했는데 사법시험을 6개월 동안 공부 이게 가능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그럼 9년 동안 공부했음에도 안 됐는데 6개월 동안 공부했으면 왜 됐을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탄력성. 자,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있잖아요. 탄력성이 없으면 공부할 때 매우 힘듭니다. 탄력성이 있으면 공부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탄력성이라는 것은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희 브라운에서는 제가 항상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선 학생들한테 합격한 학생들은 항상 제가 꼬시거든요. 많이 꼬십니다. 뭐냐면 취업 준비하지 말고 전문직을 공부해라. 취업 준비하지 말고 다 전문직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회사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문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많이들 후회하거든요. 내가 그때 전문직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혹시 수업을 듣는다면 제가 이제 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문직업을 공부할 때 전문직을 갖기 위해서 공부할 때 모든 학생들한테 너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쌤이 지정합니다. 너는 전문직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뭐 변리사가 됐던 뭐가 됐던 지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정할 때는 이 친구가 붙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갔기 때문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면서 이 친구가 탄력성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을 깨달은 학생들한테는 쌤이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 쌤이 저기 그 전문직을 공부해라라고 해서 한 학생들 중에선 붙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냥 이게 뭐 조사는 된 건 없지만 저희 브라운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문 직업으로 갖게 되는 것의 수는 저희 브라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거든요. 회사 취업하지 말고 전문직 가져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그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편입하는 거 우리 브라운 말고도 다른 곳도 다 편입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편입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가지고 노예제도 같은 경우도 노예 그 카드를 이런 데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노예 카드 뒷면에 보면 편입할 때까지가 아니라 취업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취업할 때까지가 노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제가 계속 귀찮게 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선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는 이제 노예가 해방됩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쌤은 항상 뭐냐 편입은 서강대를 가던 한해들 가던 중앙대를 가던 다 똑같습니다. 나왔을 때. 하지만 물론 이제 좀 약간 뭐 건대도 좋은 학교죠. 뭐 세종대라든가 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탑 7이라면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하고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본격적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 직업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전문 직업.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지 편입은 그냥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거든요. 나는 편입했으니까 취업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 뺐다 하더라도 만족스럽게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것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저 직업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흥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었죠. 탄력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만약에 불안해서 공부하신다면 꼭 알았으면 좋은 게 바로 탄력성이에요. 이 탄력성은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어떻게 말할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짧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고 오랫동안 아주 빡세게 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라고 이제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편입 공부하시면서 탄력성이 뭔지에 대해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바라는 가장 큰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탄력성이건 직업이든 우선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입할 때 노예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어야겠다. 이게 저의 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보시면 그 브라운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노예 제도, 마라톤 특강, 프리즌 진로 상담이 있는데
사실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 상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 뭘 할 거야라고 알게 되면 공부하는 게 절대 지겹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또 다시 보시고요. 제가 저는 목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욕하는 것을.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을 목욕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근처에서 가는데 가끔 시간이 있을 때는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가요. 신사동 어떤 곳에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는 되게 커요, 목욕탕에. 그래서 목욕탕 안에 극장도 있고 그리고 회의실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목욕탕에서 밥을 먹고 잠깐 쉬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앉았었어요, 여기에. 근데 그 옆에 되게 어리다고 해야 될까?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물론 다 남자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고 있었거든요. 맥주 마시고 있으면서 혼자서 이제 인터넷 보면서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 아니라 30대 그 젊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원래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들려도 자리를 옮기거나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즐겁게. 근데 나도 이제 듣다가 있지. 원래 듣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서 듣다 하다가 조금씩 의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일어나서 사실 내가 저 편입학원에 있는 사람인데 편입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진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도대체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합격해도 되냐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 회사 이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나도 여기서 정말 재밌게 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요일 날 되면은 트라우마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가 내일 가면은 저 부장 새끼 무슨 뭐 대리 놈 하여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일 자체가 지겹고. 근데 이 사람들 그때가 저희가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때 모인 거예요. 주말 때 재밌어서 야 이런 직장 있으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직장을 이제 진로 상담하면서도 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뭘까? 바로 전문 직업이에요. 되게 좋은 직장인데 전문 직업이 가장 좋고 참 좋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꿈이 있어요. 편입학원에서 일한 지는 한 20년 되거든요. 그런데 내 학생들 중에서는 참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정말 원하는데 갖지 못한 직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 내 학생 중에서 국제기구에 들어간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나도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 이제 편입. 여기 들어가면 나도 이제 그만두고 싶어. 내 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요해. 싸우기도 엄청 합니다. 근데 그럼 국제기구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다. 변리사가 됐던 회계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전문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도전하길 내가 바래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못 드려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변호사를 취득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흥분되잖아 내가.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이제 가자. 얘를 하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 선생님 정말 문자가 옵니다. 이제 무슨 일이냐? 사실 난 눈치를 채고 있지 이제. 왜냐면 항상 그래 왔거든요. 자, 자기가 전문 직업을 땄는데 자격증을 이제 취득했는데 중요한 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또는 부모님이 반대한다. 왜? 정말 좋은 직업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왜 무하러 거기까지 갔냐? 그래서 아직까지 한 명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쌤 소원이 있다면 그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편입을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세면자 중간에도 이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이제 과마다 이제 가끔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면서 탄력성과 직업 이 두 가지에 좀 많은 초점을 두고 하시면 편입은 부가적인 것이다. 물론 편입을 해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이게 확정이 되면 편입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입은 있잖아요. 천재들의 어떤 장이 아닙니다. 천재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항상 느낍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만 또 예를 들까요? 우리 브라운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1월 달부터 공부를 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월 달쯤 됐을 때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를 데려오면서 나한테 얘기했던 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한 친구다. 얘가 공부를 항상 꼴찌였다. 그래서 쌤한테 정말 자기가 너무 좋은 친구고 또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보니까 이 친구는 웬만한 대학교고 서울 소재 중하위권 대학교 그리고 이 친구는 수능에서는 등급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바닥이야 그냥 끝에. 근데 공부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공부를 시작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쌤이 얘기한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해오고 내일 여기까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오고 이것을 어긴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친구가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갔고 이 친구는 약간 못 미치는 대학교를 갔는데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이 친구 나중에 얘가 가서 너무 좋긴 한데 약간 마음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충분히 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사귀었을 때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쟤는 이 친구는 아무리 잘 가도 그 정도까지 갈 거로 생각했었는데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갈 거라고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편입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 브라운에도 그 토익 점수 아시죠?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단 한 번도 1등을 한 적은 없어요. 10등 안에 들어간 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브라운에서 쭉 줄을 세워놨을 때 최상위권 한 10등 안에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만점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 처음 1월 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노예 제대로 해서 된 학생들이거든. 이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잘했다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토익 점수가 매우 높은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편입은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학원만 다니면 실력이 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 쭉 볼까요? 여기가 이제 1월 달이에요. 1, 2, 3, 4, 5, 7, 8, 9, 10, 11, 12. 자 만약에 대학을 간다면 보통 이제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데가 서강대학교 신방과하고 성대 신방과라든가 한양대학교 뭐 국제금융, 금융 쪽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중앙대 광공부도 참 많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광공부를 간다 또는 뭐 성대 어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미 있잖아요. 3월달, 4월달 잘 보시면은 봐봐 빨간 책 브라운 교재를 잠깐 중심 말씀드려 빨간 책 그다음에 검정 책 위스 및 정체가 여기까지는 다 끝나야 돼요. 여기까지 끝나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최상위권 학교 있잖아요. 최상위권 학교의 학과들은 실제 숫자가 적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다 합쳐봤자 글쎄 한 100여 명 될까? 전체 최상위권 학과는 문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여 명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편입 공부하는 학생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하기에는 쉽지는 않다.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4월 때까지는 빨간 책, 검정 책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프리서밋까지. 그리고 이때까지 뭐 끝내야 되냐면은 적어도 4월 말 정도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기 뭐죠? 시중 전철 같은 데 가면은 코리아 타임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코리아 헤럴드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자 신문이거든요. 영자 신문을 사서 봤을 때 막힘없이 줄줄줄 읽힐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말이죠. 모르는 단어라든가 그것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4월 말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 노예 상담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이런 정도는 전부 다 끝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늦춰지게 되면 탑 7은 갈 수 있어도 서성한 중견시 갈 수 있어도 최고 학과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만약에 3월 달에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온 경우도 이때까지 끝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간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와서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이때 와서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가장 심한 경우는 언제냐? 10월 달에 와서 합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월 달 합격한 경우. 예, 요즘을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그 10월달 합격하는 경우는 쌤 학생 중에서 아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20년 전 얘기인데 쌤이 쌤은 상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상담을 중간에 방해했습니다. 저도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었거든요. 이 친구가 딱 봤을 때 있잖아.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주 뭐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 잘생겼었어요. 머리도 거의 이렇게 허리까지 왔었고 키도 한 187 정도 됐었고 그리고 그 청바지 입었었는데 청바지에 사슬 구슬이죠. 구슬 쫙 있었고 10월달 중순이었었는데 부츠 신었었는데 부츠도 아주 뾰족한 부츠. 딱 나중에 보니까 그 노래를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10월달에 와서 쌤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성균관대학교를 가고 싶대요. 성대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실력에 따라서 공부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바로 다음 몇 개월 뒤에 있는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 공부 상태 어떠냐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대요. 그때 친구 나이는 한 28, 9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포기한 상태에서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3개월, 4개월 뒤에 있는 시험에서 합격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불가능하단 말만 하지 말아달래.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숙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브라운의 교재 그 문법 교재를 이제 2달 코스인데 이것을 15일 만에 해올 수 있느냐 했는데 15일 만에 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뭐 CD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비디오 테이프 있었거든요. 엄청 많죠. 그것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교재 중에서 빨간 책이란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를 암기해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암기한 것은 보름 안에 다 암기를 해왔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게 잘 믿겨지지 않으시죠? 10월 만에 다 암기를 해왔어요. 결국 이 친구는 어디 갔냐면 성대 사학교를 갔습니다. 이 친구가 본 학교는 다 붙었거든요. 근데 성대 그 학교를 간 것은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여기 편입 오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숙대를 다니고 있었대요. 그 친구 어머니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 어머니도 자기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대. 인생이 되게 좋았거든요. 잘생겼었고. 근데 나중에 학교 어디 다니냐 해서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갑자기 딸을 보면서 이런 미친년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적어도 성대는 다녀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오빠가 성대 다니고 있었대.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이제 성대가 기준점이었었던 거죠. 충격받았지 이제 친구가.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한 거죠 이게.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또 한 친구가 왔습니다. 보니까 그 애의 동생이에요. 와서 이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했던 건 자기도 공부를 처음 하는 거고 하지만 자기는 형처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생도 붙었습니다. 그 동생은 딱 한 군데만 지원했거든. 국민대학교 지원했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두 친구한테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단어를 빨리 공부했는지 정말 놀랍다. 천재들 아니냐.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했던 게 쌤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시킨 게 없는데. 근데 뭘 시켰니?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두려고 하려고 저도 그때 어렸었거든요. 뭐 30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실제로 빨간 책 같은 경우 파트 1은 1,800개 정도 단어가 되거든요. 그것을 이틀 만에 암기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이틀 만에 하니까 되냐?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틀 만에 되는지 해서 그때 20년 전쯤에 브라운에서 이제 마라톤 특강이 처음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저희 학원 학생들, 브라운 학생들로 하여금 쭉 다 모이게 하고 계속 반복 읽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전부 다 반복 읽었거든요. 참석했던 모든 학생들 전부 다 통과를 했어요. 그때부터 브라운의 마라톤 특강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톤 특강이 어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마라톤 특강이 문법으로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나중에 이틀 동안에 정리하는 게 또 마라톤 특강이거든요. 저 말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휘는 이제 그 데스 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휘만 따로 하는 어떤 그 캠프가 되겠습니다.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계속 앉아서 끝날 때까지 가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데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